건축 허가 제한의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18조입니다. 이 조항은 국토관리, 지역계획, 도시계획 등을 위해 건축하거나 착공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제한의 절차 및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민의견 청취나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됩니다. 건축 허가 제한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다툼의 주요 쟁점은 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동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 허가 제한과 관련된 문의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 제한은 국토관리, 지역계획, 도시계획 등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긴 하지만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제한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되게 됩니다. 최근에 이런 질문들이 많아진 것은 최근 서울 강남구 일원동 특정구역에서 건축 허가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측과 연장을 요구하는 측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수백 건의 민원이 난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 허가 제한에 관해서 당 법률사무소에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건축 허가 제한에 관해서 절차 및 주요 논점 등에 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건축 제한의 법적 근거 및 주체에 관해서 말씀드려보면 건축 허가 제한의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18조입니다. 이 조항은 국토관리, 지역계획, 도시계획 등을 위해 건축하거나 착공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국방,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 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시도지사는 건축 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제한 내용을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 허가 제한의 절차 및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민의견 청취나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건축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토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건축 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 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제한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건축 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게 됩니다. 다만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건축허가 제한 공고가 건축법 제18조 사항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지 아니한 채 공고된 경우에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다툼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제한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제한 공고 자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한에 근거된 사유의 부존재, 절차적 하자, 제한 기간의 초과 등을 이유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또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한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제한 이유로 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건축허가 제한의 위법성을 이유로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툼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다툼의 주요 쟁점은 뭐가 될까요? 첫 번째로는 제한 권한의 적법성이 있습니다.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공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도 건축허가 제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있는데 서울특별시장의 통보에 의하지 않고 구청장이 독자적으로 한 공고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공고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한 사유의 적법성을 들어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아직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정비구역 지정의 요건의 일부인 건축물의 노도를 미리 확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건축법 제18조 2항에서 정한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절차적 요건의 준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주민의견 청취, 건축위원회 심의 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부, 제한 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구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겠죠. 또 제한기간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제한기간이 제가 앞서서 법정기간이 2년이라고 말씀드렸고 연장 시에는 최대 3년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법정기간을 초과했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서 보면은 건축법 제18조상의 건축허가 제한은 국토관리, 지역계획, 도시군계획 등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한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제한 사유에 해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한기간이 법정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건축허가 제한에 대하여 다툴 경우는 제한 공고 자체나 이를 근거로 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제한 권한의 적법성, 제한 사유의 적법성, 절차적 요건의 준수 여부, 제한 기간의 적법성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툴 수 있겠습니다. 건축허가랑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증은 언제든지 당 법률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셔도 답변 달아드리겠고 당 법률사무소에서 재개발, 재건축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블로그에서 다양한 주제로 글을 쓴 바가 있으니까 그러한 글도 확인하시고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